네, 김지연 PD님이 만든 미디어 실험 만나보고 왔습니다. 윤석열의 질책 또는 주책 영상 만나봤는데요. 남탓만 하다가 올 한 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남탓 전문가는 아닌데 갑자기 측면승부, 오리지널 측면승부 버전 김용민 TV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록하기가 정말 우리 원년 측면 승부 멤버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요.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장원영이랑 성소미 아나운서 계속 하고 있죠. 네네.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네, 저는 같이 했습니다. 그 TVN. TVN 그 프로는 언제 없어집니까? 그게 0.5입니다. 0.5 시청률. 좋은 편이에요? 뭐 안 좋은 편이죠. 안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다시 측면 승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장의 철칙이 정확하기 때문에 나가면 절대 못 들어온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그만두고 나서 세 분하고 또 뭐 누가 대신 들어갔어요? 지금 장효윤 선배님.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임혜정 캐스터. 그리고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그래요. 장효윤, 임혜정, 그리고 거업. 네. 내 몫을 지금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다? 네. 이야. 이동현 사장이 다시 들어와 있고요. 이동현까지 들어오고? 그래요. 내 몫을 네 사람이 하고 있다. 몸무게로 따지면 형이 한 명이 듣는데 더 많습니다. 몸무게는 넷이 합치면 아마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래요. 네. 아마 뇌의 무게도, 뇌의 무게는 아마 여기서 두 명이 더. 그러니까 더해져도 아마. 맞아요. 나만 지식의 무게로 한다 그러면. 지식의 무게로. 세 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 작가님 먼저 하드캐리하고 있거든요. 거의 없다가 조금 보태고 동영이 형이 이제 열심히 해보겠지만 약간 모자르겠죠. 김 PD님이 안 계신 이후로 측면 승부의 정치 얘기가 이제 0%입니다. 0%. 아예 없어버렸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럴까? 우리도 그럴까? 아예 순수 100% 예능으로. 이제 국민들이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뭐 즐거운 것도 없고 그냥 날마다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리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마음이신데 굳이 우리가 그 싫어하시는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할 얘기는 sek스 얘기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프로가 섹스 얘기만 되는 성인 전문 토크쇼라고 광고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측면 승부가. 그때 임혜정 씨는 어땠습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조건까지 걸고 들어와요? 그래요. 우리 임혜정 씨. 조건을 받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임혜정 씨가 팟캐스트 들어간다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거기서 목소리가 나와야 할 텐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치 팟캐스트에서. 근데 요즘에는 그 방송을 들여보면 색드립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임혜정 씨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 세게 치려고 하고 막. 옛날에 이경규 씨가 개그맨 컨테스트를 82년인가 했었어요. 그때 그 형이 이제 거기 나갔는데 그 MBC 라디오의 개그 컨테스트였거든. 라디오 개그 컨테스트였어요. 근데 우리 이경규 형이 뭘 했느냐 거기서 쿵으로 개그를 한 거예요. 쿵으로 개그. 원래 그 무술 좋아하니까. 근데 라디오 개그 컨테스트였단 말이지. 라디오 개그 컨테스트. 어떻게 봐요? 그 방송에서 나온 거는 휙휙 아뮤 뭐 이거.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뮤 이런 것만 나오고. 정말 자기 좋아하는 거 했구나. 그때도 그 양반을. 그래서 그 제2의 이경규가 되는 건가 우리 임혜정 씨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요즘 발견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경규 씨는 쿵후에 대한 진심이 있었는데 임혜정 씨 무엇의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럼 일단은 자리 보존. 자리 보존 그 방송에 진짜. 처음에 이제 나 대신에 이제 거의 없다가 들어간 거네요. 네. 그렇죠. 거의 없다로 나를 대체할 수가 있었을까? 안 되죠. 네, 그래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제 영화 쪽 지신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영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거업 오빠가 가끔 이제 정치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이동영 사장님이 가차없이 자릅니다. 다른 얘기로. 우리 윤서준 PD가 갑자기 또 지금 설문을 돌렸어요. 조빠가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까요? 했더니 92%가 아니요. 정치 얘기 하셔야 되네요. 아니 1분 만에 300표 가까이가 와 짱이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지금 애정으로 자기 방송 봐주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말이죠. 348명이면 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전체 학급수입니다. 예. 그 사이에 또 늘었어요? 한 학년 전체가 지금 이런 걸 듣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정말 할 일 없으시면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M장 기획도 한번 들려주세요. 예. 거기서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럼 동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저 오창석 평론가 또 모시고 네.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야 할 텐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저 민주 진보 진영 팟캐스트 또 저 유튜버들이 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떨어져서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너무 쓰리대요. 연말을 맞는 기분이 또 최근에 저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막 네. 검찰 수사에 여기저기 꺾이니까 네. 이거 화딱지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야당의 길이 원래 좀 쉽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인기 날라오면 우리가 방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정권의 힘이었는데, 무인기 날라왔는데 뚫렸다라고 욕했더니까 전쟁 중에 뭐 돈쟁하냐 이런 얘기는 듣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 힘이 쭉쭉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신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지 않을까.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올 한 해 정권 교체가 되고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능력치를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던 거. 3월 선거, 6월 선거,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이 탄핵안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누적이 계속 많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피로가 누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되고요. 네. 그래요. 그 좀 하나만 한 얘기. 아니 휴대폰 보시길래 시간 끄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사실 제가 자꾸 뭐 우리 민주진영, 진보진영 그 유튜버들이 뭐 좀 요즘 뭐 난조를 겪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지혜를 여러분들께 구하고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께도 구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 새해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힘이 되는 방송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시사방송 나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봐야 되고 이런 게 짜증나고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일 당장 총선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역대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때가 없었어요. 정부 교체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답답하지만 그리고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 일단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분들이 일단 흥이 안 나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에서 약간 과표지 보수 쪽에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총선을 내일 당장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5에서 60%가 똘똘 뭉쳐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실망 혹은 뭐 모른다 이런 게 빠지지 않고 여기 더욱 굳건해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다 투표장 나가면 당연히 그 민주당에게 좀 힘을 주는 표를 던지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싶고. 물론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객관적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처참하지 않다. 그럼요. 그리고 뭐 제 건 아니지만 홍보해드리면 평화나무에서 발행하고 있는 저널리즘에 그 청정구역도 같이 나오고 있는 임경빈 작가가 기고한 글. 헬마우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인데 이재명 다음과 김이남의 복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요. 군부 독재 시절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요. 그때 유명한 무슨 장충공원 연설 뭐 이런 등등의 연설에서 70년대 예비군 폐지 주장했었고요. 박정희 이대로 그만 놔두면 총통제에서 영구집권 할 거다 던져놓은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최근부터 다시 일정을 잡고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건 자신감의 회복 기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내년을 예측하고 내년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래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한 해가 내년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재명 다음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이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빌라왕 사태 터진 거 다 알 거예요. 그거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유튜버들입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빌라왕에 대해서 길게 물고 늘어져서 세입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기민함을 복원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치고 나갔을 때 네. 민주당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창석 평론가 모시고 오늘은 좀 동자승에 좀 힘이 하셔가지고 예. 그 운세를 한번 좀 예측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포맷이다. 네. 뭐 일단 동자의 마음이 돼 있거든요. 김건희, 천공, 한동훈, 강신업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해서 한번 즉석으로 운세를 오창석이. 자, 오창석 평론가 저분이 윤석열의 내년 운세 몇 월에는 이럴 거고 몇 월에는 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공지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박제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연말 마지막 방송 때 오창석 평론가의 예측이 맞았는지 철저히 검증 보여드리면서 이게 나중에 이럴 수 있죠. 야, 대단하다. 정말 탁결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오창석을 너무 그동안 평가절하했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거나 다른 결론. 오창석이 뭘 알아? 요 결론이 나거나. 오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박제합니다. 당초 대본과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막 떠오른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운세는 새싹 비빔밥입니다. 어떻게? 새싹 비빔밥 언제 먹죠? 봄에 먹죠. 봄에 그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새싹의 풀을 뽑으면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12월에 처참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왜냐? 12월부터 2024년 4월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분당 시나리오와 당내 개파 갈등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3월에 그가 원하는 걸 이루나 12월에 모든 걸 이룰 것이다. 내년 12월까지는 계속 빼박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그러면은 3월 전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면 전 새싹 비빔밥 같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기 음식으로 비유하시니까 괜찮은데? 너무 좋다. 김건희요? 네. 김건희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음식으로 가야죠. 네. 하다못해 전주 비빔밥이나 돈수 비빔밥도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한 개 생각하고 여러분 얘기할 때 김건희 생각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비빔밥. 왜 호박 비빔밥이에요? 설명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음식으로 쭉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만 얘기하면 제가 김건희 그 다음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한번 뭐요? 윤석열 갑자기 이제 애드립 대결이 됐습니다. 내년 운세. 이거는 지금 젊은 우리 이 방송인들 죽이기입니다. 김용민의 지금 젊은 후배 죽이기 작전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자, 이 부연책도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M장 기획이 지난해 너무 떴어. 올해 너무 많이 34만이더라고요. 너무 올라와가지고 일단 밟을 때가 왔어요. 밟을 때가 왔어요. 60만이 공개합니다. 34만. 내년도에는 윤석열 바지가 다시 반바퀴 돌아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 또 뒤집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윤석열 내년에도 술 더 처먹을 겁니다. 오창석이가 뭘 알아? 설문을 또 돌렸어요. 진짜. 94표인가? 94표? 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9%. 네. 아니오가 41%입니다. 괜찮아. 아니 뭘 알아니까 안다고 하는 게 59% 아닙니까? 질문이 좀 이상해요 지금. 어쨌든 뭐 반반이니까. 박빙입니다. 반반이니까. 저는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오히려 평론가지만 재밌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반대로 조금 진지하게 가요. 다시 없애는 오히려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주화인마에 빠질 것이다. 주화인마. 주화인마요? 그 옛날에 뭐라 그러죠? 중국의 소설 무슨 소설이었죠? 무협지.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면 주화인마라고 있어요. 무공을 배우다가 자신감이 너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이제 주화인마에 빠져가지고 이제 무공을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기운이 펼쳐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제 주화인마에 빠져서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 자빠지는 형국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우리 뭐지? 송선미 아나운서? 어떡해. 그냥 찍어. 그냥 지르는 거예요. 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요? 내년에 송선미 아나운서는 실제로 지금 네이버 운세를 켜놨어요 지금. 가장 과학적이에요 지금. 역시 과학적이에요. 찾아봤는데 별 내용이 없네요. 뭐 혹시라도 무언가를 크게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하래요.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애정운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애정운이 안 좋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데 그럼 이혼하나?
그래요. 그런 게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 김건희 여사 가겠습니다. 음식으로 다시. 네. 그럼 나도 하나 좀 예. 하십시오. 네. 윤석열. 내가 자기 건 준비해놨네 미리. 야, 분명시키고 계속 뭐를 쓰고. 야, 우리도 밑에 깔고 자기 거 준비한 거 하려고. 야,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야, 이 조작에 저희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10시 반에 대본 보내드렸습니다. 10시 반에 대본 보내드렸는데 아니 이건 본인들을 탓해야지. 네. 오창석 질문지랑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봤습니다. 딴 건 다 맞다고요. 예. 네. 자, 저는 1월에 그 참 불행한 일인데 그런 일이 제 예측에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그 빚을 못 갚으면은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뭐 건설사라든지 건설사하고 연동된 금융사들 돈 빌려준 금융사들 엄청난 그런 그 파장을 입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겠지. 3월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 선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윤심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가 막힌 후보가 아마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여권 내 분열이 발생하고 어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5월, 6월에 그 윤석열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떤 풍파를 겪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6월에 그 권력이 무너진다. 이거 이제 저 상반기에 붕괴된다는 상반기 붕괴설. 예. 그리고 하반기에 대선이 있다. 예, 이렇게 전 예측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전망 저랑 비슷하네요. 하반기 저는 모든 걸 잃을 이 것이다. 새끼 너 언제 그랬어? 너 12월에 모든 걸 잃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2월에? 네. 그럼 하반기는 충분하죠. 네. 아니 그런가? 아니 6월에 끝나도 뭐 권한대행 넘어가고 헌재 넘어가고 각 당 다시 예비 경선하고 본선 가려면 그렇게 시간 걸립니다. 네. 저는 탄핵으로 간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스스로 하야. 하야하는 길로 갈 것이다. 탄핵할 역량이 우리 민주당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 저 벙커원 교회 2023년 교회 표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살아나다, 소생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하야. 하야야 하야. 진짜 하야가 그 뜻이야. 하야. 하야. 하야를 내걸었습니다. 예, 어떻게 우연찮게도 맞아떨어졌는데 자, 뭐 내년에 저는 상반기에 끝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어떻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흐름을 보시죠. 예, 김용민이가 야 촉이 있네. 예? 저 그때 말이죠. 그 트럭을 하나 구해가지고 마이크 앰프 시설을 이제 장착해서 광화문 나가가지고 혼자 외치려고 합니다. 이동영이가 뭘 알아?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뭐 그 정치평론가들 이름 다 대면서 마지막에 대미는 김어준이가 뭘 알아?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도 저 같은 예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양문석. 양문석 형은 5월에 망명한다고. 일본으로 망명한다고. 양문석 선배의 자신의 의지와 바람. 네. 양문석 빼고 내가 다 욕할 예정. 망명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 전례가 한 명 있긴 있죠. 하야하고 망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승만 같은 사례. 예. 자, 그럼 김건희로 갑시다. 뭐예요 이거? 그리고 또 저는 상반기 하야 김용민이가 뭘 알아? 이게 71%. 저보다 훨씬 높네요. 아니 잘 안다는 얘기죠. 아니지. 아니, 아까 전에 저랑 똑같은 질문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어떡해요. 저도 뭘 알아야 질문에 동의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청취자들은 뭐 다 싫어하네. 누구한테도 신뢰를 갖고 있잖아. 왜 보는 거야?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자, 김건희의 운세. 저는 이제 오딱과 보고열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오딱이 뭐예요? 오딱이라고 옷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오딱. 네, 옷나무가 있는데 이게 어른들이 보양식이라고 막 먹는데 이거 손질을 잘못하면 옷이 오릅니다. 맞아요. 이게 약간 여드름도 아닌 것이 뭔가 옷의 독성분이 안 받아서 몸에 쫙 올라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생명까지 위협을 그래서 되거든요. 먹기 전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거나 체질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것도 먹을 수 있어. 나 이것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당도 뒤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어. 강신업 보내고 누구 보내고 이런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욱더 노골화할 것이고 지금 관저 옮기고 영빈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자기 부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서 놀다가 한 번 걸립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못닥과 보고열이. 뭐 보고열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장원 선배는요? 너 왜 네가 주도하려고 그래? 야, 너 뭔데 네가 주도해 지금? 야, 지 안 하려고 나한테 있을 갑자기. 야, 난 또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냥 나 하려고 그랬어. 송소미 씨는요? 어쩐지 제 말 끝까지 다 열심히 듣더라고. 턴 바로 받아서 넘긴다고. 야, 이거 바로 팀없이 던지려고. 여기는 뭐 팀워크 없네요. 자기 공정에 취하면. 저는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찌검 한번 한다. 실제 올 한해 많이 참았거든요. 답답함을 많이 참았어. 내가 보니까 많이 참았어. 네, 많이 참았어요. 등짝 스매싱은 한번 할 것 같아. 등짝 스매싱, 최소한 등짝 스매싱 좀 답답해서 내지는 뭐 이게 이게 뭐 여하튼 뭔가 터치 한번 간다. 답답함을 못 참고. 아저씨 안 맞은 지 오래됐지? 아저씨 안 맞은 지 오래됐지 나한테. 그래요. 저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는 어떻게? 저 근데 계속 검색해보고 있는데 아까 윤석열 운세 찾아본 거랑 김건희 운세 찾아본 거랑 맞아 떨어져요. 그래요? 네. 이 새해에 애정운이 굉장히 안 좋대요. 진짜 그래요?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근데 마음대로 그 잘 풀리지 애정운이 않는다. 꼭 윤석열에 대한 애정운만을 말하는 것일까? 예, 아니 뭐 역시 두 번은 생각하지 않아요. 또 누가 다른 남자 또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을. 예. 그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은 서민 씨만 보냅시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애정운이 안 좋다고 올해. 네, 둘 다. 김건희가 2023년에 그 윤석열도 안 좋고 이거를 보고 제가 좀 착안을 하자면은 그 아마 그 당대표 선출 놓고 뭐 엄청난 갈등을 빚지 않겠는가. 부부싸움.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확실히 그 뭐 언론들이 보도하진 않지만은 윤석열 라인과 지금 김건희 라인이 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사실 뭐 윤핵관, 검핵관 중심으로 움직이지만은 김건희는 또 별도의 그 비선 라인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사건건 그게 국정에 침이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리스크가 되니까 뭐 화가 나는 거지. 저도 여기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 한 표 던지고 싶은 게 무인기 터진 날 그 은퇴한 안내견 세롬이 데려와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통령의 머릿속에 무인기가 터졌으니까 세롬이로 막자가 되려면 세롬이의 입양 날짜와 무인기가 내려올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모르죠. 근데 입양견의 날짜는 이미 정해졌고 데려온 거는 미리 정해져 있고 무인기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럼 무인기를 먼저 막아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 세롬이 무조건 홍보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겹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그럼 대통령의 방어보다 나의 홍보가 더 중요한 누군가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아닐까. 그렇죠. 어떻게 저 걔가 나와. 저기 우리 영공이 뚫린 날에.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정무감각 제로지. 그러니까 영공이 뚫린 날이라도 내가 한 건 반드시 홍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대통령마저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사실상 지금 김건희 씨밖에 없죠. 그러면은 나중에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나름대로 공적 라인에 지금 그 대표인데 자꾸 사적 라인이 들어와가지고 공적 라인에게 그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은 이러면은 그 윤석열이도 못 보지. 사실은 검찰총장 할 때는 김건희가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 뭐 김건희 최은순 비리 건과 관련해서 야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좀 물타기 한 것 외에는 국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데 자기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 국정 대통령이 되면서 이 너무 여기저기서 이제 개입하니까 김건희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보가 잠깐 들어왔는데 오창수 평론가의 멘트가 어제 이 작가의 멘트와 같다? 자,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영이 형도 아침에 얘기했듯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그게 슬쩍 얘기했어. 너무 자연스러워. 왜냐면 오늘 아침에 짤짤 쉴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석을 달았다라고 지금. 밝혔다. 그럼요. 작은 시로 주석이 달려 있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피해 갑니다. 장석이가 막 하루 이제 카피한 줄 아냐?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돌려보시면 동영이 형 말했듯이란 말 없습니다. 그래요? 방금 그냥 얘기한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이네. 오창석 씨가 그냥 어제 오늘의
오늘의 오창석 씨가 아닙니다. 이 바닥 10년 차입니다. 그럼 이 바닥에서 그 굴러온 게 어딘데. 네. 한동훈 갑니까? 음식으로? 저 천공 갑시다. 천공? 창석이가 한동훈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준비한 것 같은데. 천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천공도 생각 안 해놨으니까. 천공은 저는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프로그램들. 어떻게. 한때 가장 핫한 프로그램. 전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줄 서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네. 이영돈이 뜨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렇게 피해를 봤던 대만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엄청 많죠. 근데 후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것들이 많아요. 그린 요거트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천공의 상태가 전국에 너나 할 것 없이 돈 보따리 싸들고 와서 만나달라 줄 서 있고 뭐 한번 회당 상담역에 무슨 뭐 억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몰려있죠. 하지만 반드시 한번 터져서 발길이 뚝 끊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내년에 천공의 운세는 반드시 그렇게 먹거리 엑스파일처럼 끝날 것이다. 그래요. 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천공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건희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강신업과 달리. 네. 강신업은 김건희하고 가깝다면은 그 천공은 윤석열과 김건희. 네. 머리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윤석열의 권력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도 튀어야지. 만약에 윤석열이 물러나면은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거든. 틀림없이. 반드시 되죠. 튀거나 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천공의 앞날을 한번 예측해 보시죠. 저는 그럼 한동훈 가겠습니다. 한동훈으로 바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순서를 다 한동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한동훈. 그래서 아까 창석 오빠한테 한동훈 하라고 한 거였구나. 나부터 가는 건 너무 속도니까 창석이부터 가길 바랐던 거죠. 사실 근데 한동훈도 생각해놓은 게 없는데. 다시 다 너무 좀. 천공, 일단 저는 천공은 아직 사실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연계점이 드러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거니까. 아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뭐 드러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했던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으로 이어졌던 적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 타격을 입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천공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민 PD님의 말씀대로 하야하지 않는 이상 천공의 세상은 계속된다. 그렇지.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천공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워낙에 그동안 이제 자기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기점마다 그 성공적인 조언을 한 거야. 네. 성공이 되는 조언을 한 거야.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아는 한 분이 계신데 좀 인생의 좀 어려운 순간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데 그분은 뭐 역술인도 아니고 뭐 무속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분 말씀이라면은 야, 너 죽은 척해 하면 죽은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이 뭐 나를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 천공이 그런 존재라고. 윤석열이한테. 최순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까지 최순실은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왜냐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진짜 돈 많은 아줌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근혜는 오히려 대통령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지만 최순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살기치고 다녔. 지금 이 정권의 최순실이 바로 천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가장 신난 사람이 천공이고 가장 운신의 폭이 넓은 사람이 천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분명 최순실한테 그랬던 삼성처럼 뭔가 우회적으로 윤석열 하려고 하겠죠. 대통령에게 접근하거나 그 권력을 빌려 쓰려는 노력을 천공을 통해서 할 겁니다. 분명. 야, 정말 참 천공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요. 옥황상제 할아버지 똥꼬를 찌릅니다. 저는 뭐 높은 확률로 내년 신년사 하지 말라, 신년 기자회견 하지 말라 이런 거에도 개입이 되어 뭔가 있을 좀 거라고 이상하면 봅니다. 다 천공의 조언이 있었겠구나라고 의심하면 됩니다. 경주 아드님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공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마음 있어요? 천공이요? 네. 천공 저 지금 또 찾아봤어요. 네. 이병철. 이병철에서 이름을 이천공으로 만들었어.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생긴대요.
아, 그래요? 역시 뭔가 나의 문제가 예측이 생길 맞을 거야. 겁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처럼 될 겁니다. 지금이야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렇지. 발길이 딱 끊기는 순간이 옵니다. 궁금해서 한동훈도 찾아봤거든요. 저희 애정운이 되게 재밌어요. 한동훈은 싱글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싱글이 아니어도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는데. 한동훈은 싱글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싱글인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아 별가? 아니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송소민 씨 왜 별거라고? 아이고, 송소민 씨 위험한 발언 하셨네. 나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좀 해? 혁명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놀랐어요. 별거가 죄예요? 자제해주세요. 너무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씨는 걱정이 좀 됩니다. 한동훈 얘기합니까? 한동훈은- 그럼 우선 오창석부터 가죠. 네. 한동훈은 미더덕짐. 미더덕짐. 저는 미더덕으로 합니다. 한동훈은 내년에 음식을 위한 미더덕입니다. 왜 미더덕이냐? 한껏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존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네. 내가 하는 말마다 다 맞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돌아갔어. 그러나 깨무는 순간 안에는 비어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뜨거하고 자기 혓바늘 달릴 겁니다. 지금 자기가 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인데 거의 뭐 수사기관처럼 튀어나가서 체포 동의안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국회한테 가르치듯이 얘기하면서 한껏 부풀어 있으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깨질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뜨겁게 데이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네. 우리 MC 정원.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 거 나오지. 돌리는 것 같아. 지금 바로 좀 쉬었던 거예요. 지금. 한 템포 쉬어가겠다 나를 통해서. 또 이런 검은 숫자들. 일단 내년 여름이 걱정이 되는 게 내년 여름이 굉장히 무덥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굉장히 무덥고 기온이 올라갈 거라는데 네. 한동훈 장관 정수리에 땀띠가 날 겁니다. 실패했네요. 땀띠가 심하게 날 겁니다. 송선미가 조용히 실패했네요. 그래요. 땀띠 난다, 뭐 이걸로. 땀띠가 심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한번 똥풍을 시도할 수 있다. 한번 훌륭할 수 있다. 훌륭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럼 한번 상탈 갈 수 있다. 상탈. 상탈. 아주 센세이셔널 하겠네요. 예. 송소미 아나운서. 어떻게 예측해요? 누구 한동훈이요? 예. 한동훈 아까 저 했어요. 의미 없이 지나갔지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것이다. 아, 한동훈이? 네, 그렇게 운세가 나오네요. 그래요. 그러면 너 그거 하나로 지금 대단한 걸로 지금 내년에 애정운이 다 깨지는구만. 그 여권 인사들은.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놀겠죠. 저는 한동훈이 이제 권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그 연초까지는 저 이재명 대표 등, 저 정치적 반대 진영에 있는 세력들을 막 그냥 칼질하겠지만은 뭐 별 성과 없고, 그래서 좀 굉장히 위축될 거란 말이죠. 게다가 네. 천공등이 얘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최근에 또 이상민한테 발렸습니다. 아, 맞다. 이렇게 해서 찌그러질 수는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을 건드리기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와 가까운 사람, 그에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 주변부 핵심을 털어가지고 정말 세기의 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나는 나의 편도 공정하게 수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해. 본보기로 보여주겠네. 윤석열이가 그 길을 걸었거든. 지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윤석열과 함께 침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꺾이고 그렇게 해서 여권 내부에서 지금 뭔가 야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총선 대선에서 지겠다. 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한동훈이가 그때 칼을 뽑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명의 운세 중에서는 창석 오빠의 운세가 제일 인기가 많네요. 슈퍼챗이 나왔습니다. 방잘잘 오창석 하면서 1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더덕 15,000원짜리 미더덕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신업 갑니까? 강신업 갑시다. 이거 예. 약간 내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슈퍼챗 보내주시는 건가 보다. 그건 내년에 쏘셔야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슈퍼챗 쏴도 나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송섬이 송치해야 한다 결과 나왔습니까?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투표 안 해서 0표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누구한테 걸더라도 네. 다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오창석 평론가. 이제 강신업으로. 강신업은 또 음식을 위하면 저는 월남쌈에 라이스페이퍼. 오. 왜?
맛있는데? 이준석 같은 걸 싸서 먹을 때 쓰고요. 네. 유승민 같은 거 싸서 먹을 때 씁니다. 그러나 월남쌈은 단독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려집니다. 라이스 페이퍼. 그 손에 들어만 붙지 그거. 그렇죠. 그리고 물이 없으면 먹지도 못해요. 그렇죠. 손에 들러붙는다. 지지부진하게 나 이렇게 공적 세웠는데 나도 뭐 하나 달라라고 붙을 겁니다. 그때 여기도 이탈이 시작될 겁니다. 강신업은 도구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강신업은 정치적 역량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어요?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러붙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들러붙었으니까 너 원하는 거 해봐. 아, 이준석 쌈 싸서 죽여드릴게요. 유승민 쌈 싸서 죽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용될 겁니다.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자, 그러면 송소임 씨 다음 사람 지목하세요, 빨리. 홍장원! 너 뭐 나한테 악감정 있니? 지금 근데 그 라이스페이퍼 얘기하자마자 김일권 님이 또 15,000원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15,000원 받아가면 그만합시다. 이미 결정 났는데 뭐. 아니. 우리 저 홍장원 씨가 15만 5천 원을 받을 때까지. 오늘 안 끝났네요. 끝날 것 같은데. 햄장 기대된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래요. 이들도 한패냐? 이들도 한패야? 라이스 페이퍼가 너무 대박이다. 좋았는데. 네. 이거만 한 거 없는데. 근데 저 좋습니다. 궁금해서 진짜 네. 궁금해서 강신업 총훈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2023년 리더십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될 거래요. 당대표가 된다는 얘기야? 완전 무서운데? 야, 예. 헐, 미개발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한 해가 될 거라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자, MC 장원 어떻게 네. 보세요? 강신업의 미래. 저도 뭐 지금 결국 강신업은 자기가 용인 줄 아는 이무기거든요. 자기가 용인 줄 아는 이무기입니다. 네. 그 이무기가 자신이 이무기였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물론 국민의힘이 개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당대표 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끔 놔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무기가 용꿈 꾸다가 결국은 자신이 이무기라는 걸 깨닫고 지렁이도 못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최순실 씨하고 그 천공 강신업이 좀 우리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 뭐 강신업이 당대표가 되진 않았고 천공도 그러하지만은 공식 라인이 아닙니다. 비선이란 말이죠. 최순실도 비선이었고. 근데 둘의 그 결정적 차이가 뭐냐? 최순실은 조용히 남의 눈에 안 띄게 은밀하게 다녔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강신업은 당대표 나오겠다고 하지. 천공은 또 그저께 그 방송에서 내년부터 내가 드러내놓고 역할을 하겠다. 아니 이런 비선은 없어요. 이렇게 이들이 나서면 어떻게 되느냐? 현 대통령 윤석열의 힘을 빼는 거야. 네. 그리고 천공의 뜻이 강신업의 뜻이 윤석열의 뜻이다. 이렇게 오도되면은 이 천공과 강신업은 무슨 분신이 아닌 이상은 네. 자기 욕심대로 결국 행보를 취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러면 정권의 짐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공개 행보에 나서겠다? 아니 최순실은 그래도 남몰래 물 밑에서 들어가 가지고 박근혜하고 같이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이라고 그냥 그 어떤 친밀한 가족과도 같은 관계. 근데 이쪽은 아직 드러내놓고 자기가 위세를 떨치겠다?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그 권력을 나눠야 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걸 바라겠나? 근데 천공은 워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못 건드리지만 강신업은 뭐야 이건? 그 강신업은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내가 그것까지 예측은 못해. 그것까지 예측하면 역술인이지. 그러나 강신업은 꺾인다. 전 못 된다까지 예측합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이든 누구든 꺾인다. 그래서 강신업에게 굉장히 불행한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비슷하네요, 이 부분은. 대부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M장 긴장했다. 예. 이번 수치만큼은 저도 동의합니다. 라이스 페이퍼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생각하는 것도 다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당신 다운? 씨가 족같은데 이거. 당신 다운? 이거 일단 욕 처먹을 것 같은데. 그럼 뭘로 하지? 당신업이니까 뒤에서 업신 여길 것이다. 이거 쓰레기 같은 거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야. 야, 한번 쓰레기가 생각하면 계속 쓰레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강신업, 애정운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게 계속 온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온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는 트러플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트러플 오일? 트러플 버섯. 트러플 버섯. 보통 이제 서양 송로버섯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버섯인데 땅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근데 향이 되게 좋잖아요. 트러플 하면 대표적으로. 근데 이 향을 찾아서 누가 끄집어내느냐 땅으로 발정난 암돼지입니다. 발정난 암돼지. 발정난 돼지가 땅 속에 있던 트러플을 냄새 맡고 끌어올립니다. 지금 어떤 발정난 돼지가 이재명 대표를 계속 건드려서 올릴 겁니다. 아, 이 사람 뽑았어야 하는데 라고 해서 끌어올렸더니 아, 이게 역시나 산의 진미였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한 해가 바로 내년이 될 것입니다. 그 돼지는 누구예요? 모르죠. 수사에 미친 발정난 돼지가 어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서양 송로버섯 트러플로 이재명 비유하고 싶습니다. 송소리 씨 의견 들어보죠. 자, 그 전에 인티 라이미님이 15,000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김수정님이 2만 원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슈퍼챗 도둑이네. 그래요. 서로 하지 말고요. 밥도둑이 아니라 슈퍼 챗도둑. 예. 오! 진짜요? 아, 10만 원 나왔습니다. 와, 쪼양님.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저 오창석 씨가 슈퍼챗, 그야말로 뽑아냈는데, 도가 제 출연료 남겨두고 갑니다. 아, 그래요. 뿌듯하게 가겠네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재명 대표님, 저 찾아봤어요. 복합적인 상황이 오는데 순탄한 해결점을 찾는 대담함이 돋보이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살아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니까 그들을 잘 운용하라. 라고 나오네요. 아, 그래요. MC장은 하셨나요? 저 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많은 사람들 박수를 받으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귀로 듣고 이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한 귀로 듣고 이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저는 분명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먼저 시키고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재명은 지금의 MC 장원이다. 위기다. 하지만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딱히 나오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구속영장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측근이 둘이 구속이 됐으니 당연히 10만 원이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꽃님,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나 통제의 대상인 세상에다 곳곳에서 민주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어둠이 걷히고 우리의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화이팅이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검찰이 이제 많이 털어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장이 집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울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 벌써 지금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 동안 결실이 없어. 아니 진짜 털어서 나올 게 있다면은 한 1, 2개월 안에 이게 다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4개월이 지나도록 못했다. 그러면 이제 조작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조작하면 또 뻥뻥 뭔가 좀 빈틈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야당 탄압의 어떤 그런 결정적 상징적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극우 유튜버나 이렇게 극단적 저쪽 편 사람들이 문재인 이재명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해 왔고 지지율이 또 떨어졌던 윤석열로서는 이걸 좀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해서 지시한 건데 그 사이 또 이재명 대표 주변을 탈탈 털면서 지지율을 또 올리는데 도움을 얻었지. 그러나 아무리 털어도 이게 나올 게 없고 그리고 뭔가 조작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또 뒷감당도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게다가 한동훈이가 지금 좀 김새한단 말이야. 지금 자기 대권 주자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했었잖아요. 네네. 빠지죠. 근데 지금은 지금 천공도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여권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한동훈에게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시선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윤석열 김건희하고도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느 단계에 가서 일단락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고 이 대표가 사실은 제 양반이 굉장히
예전에는 외강 내강이었는데 이제 외유 내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차근차근 자기 정치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뭐 그때 저 77.77%로 당대표가 된 이후에 계속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새해에는, 그게 여권 뜻대로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그동안 다 무죄였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실상 무혐의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소는 하겠지만은, 결국 나중에 무죄가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재명의 도덕성을 갖고 뭐 시비를 걸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네. 대권의 탄탄대로를 걷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은킴님이 복채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사실 시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개 개그맨인데 시사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이죠. 시사 그래서 개그맨.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꾼이고 저는 영화를 좋아하고 또 소설을 좋아하니까 그 경험에 빗대서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이야기 구조,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인생의 굴곡은 전형적인 주인공 서사입니다. 그렇지. 보세요. 항상 핍박받고 탄압받고 그리고 또 어느 자리에 올라갔는데 또 다시 고난이 생기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주인공 네, 맞아요. 서사예요. 역경을 근데 딛고 윤석열의 일어나는. 서사를 네. 보시죠. 네. 전형적인 악역 서사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의 백으로 검사가 돼서 그래서 탄탄대로 걷다가 한 방에 대통령 돼서 정치 경험도 없이 등 떠밀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변 사람들 챙기면서 입속을 챙긴다. 전형적인 악역 서사입니다. 네. 이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라는 거는 늘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되풀이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져서 역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는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MC 장원 시사평론가 아니라고 밑장 깔았다. 맞잖아. 댓글에 시사평론가 올라왔는데 아니잖아. 예.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M장 기사회생했다 아니다. 네. 지금 또 이거 하나 합시다. 이 5 중에 누구께 가장 그래도 돋보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네. 얘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물어봤으면 형님 좋겠어요. 5 아니고 넷 중에. 네. 4명이었나? 저희 4명. 한 명 어디 갔어? 거의 없다. 거의 없어도 하나 넣으세요. 거의 없어도 하나 넣어서. 없는 거의 없다 넣어서 빵 5명 빵 중에 프로 나오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빵 프로. 예. 근데 5명 중에 거의 없다가 1등 하면 되게 웃기겠네요. 아무것도 안 한다. 예. 거의 없다도 하나 넣어주세요. 예. 이게 우리가 연초에는 같이 측면 승부도 하고 말이죠. 네. 재미있게 또 이야기하다가 또 대선 국면에서는 또 오르락 내리락 했었고 또 우리 MC 장훈이 또 그때 날 또 위로해준다고 미역국에다가 고기 사주고. 예. 소고기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소고기라고 할까요? 소고기. 잠시만요. 소고기였습니다. 저 지금 신고할 게 있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오늘의 MVP에서 송섬이, M장, 용민서 뭐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네. 제가 뜨자마자 송섬이를 딱 눌렀어요. 네. 그리고 옆을 봤는데 장원 선배가 자기를 눌러서 저랑 장원 선배만. 나 안 눌렀는데? 아이 거짓말. 진짜 안 눌렀어 아직. 그래요? 누가 장원 선배? 너만 누른 거야. 본인을 눌렀어? 아이고, 정말 참. 장원 선배 1등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창서 오빠가 없네요. 근데 이름 아예 안 넣었어. 그게 아니라 서미가 2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송섬이와 서미가 들어가 있어. 그래요. 다시 이게 무효야, 무효. 송섬이가 2개 들어가. 정석이 없어가지고 내가 덕분에 1등했다. 예. 흥분하셨네. 예. 자, 여러분 하여튼 올 한해 우리 지금은 좆바가 시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7월 셋째 주인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7, 8, 9, 10, 11, 12,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순항을 해왔고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새해에 지금은 좆바가 시대를 더욱더 여러분 알차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김용민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많이 웃겨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또 즐겁게 해드리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희망차게 해드리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한 해를 더욱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개그맨 시험 다시 본 느낌인 건 뭐죠? 오랜만에 좀 쫄렸어요. 내가 요즘 방송이 편하게 했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좀 쫄렸어요. 간만에 이런 느낌 간만에 느꼈습니다. 가끔씩 제가 조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기습적으로. 여러분 저 달력 많이들 구매해주고 계시는데요. 5명 맞았네요. 효정 언니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저 달력도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com 가시면은요,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개를 사시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게 기본인데 여러분 많이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여걸 캘린더. 그 2024년 달력은 남자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또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새 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몸을 만들겠습니다. 진짜? 그럼 비닐 바지 입는 거예요? 비닐 바지 있으면 입죠. 저는 셋이 같이 비닐 바지 입고 찍었어도 예쁘겠다. 우리 셋이요? 오케이. 송선미 씨, 나랑 용민이 형 셋이. 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 지금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비닐 바지만 입어야 돼요. 딴 거 안 되고? 비닐 바지만 입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자, 2024년은 남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6분의 훌륭한 우리 여성 유튜버들 이 담겨 있는 달력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저희 박진영을 넣어달라. 박진영을. 그 비닐 바지가 박진영 바지예요. JYP 바지. 그 말고 그 박진영 말고. 그래요? 김포 JYP를 넣어달라 이거지. 박진영이에요? 김포 JYP를 넣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진영 바지가 원래 비닐 바지가 원래 가수 박진영 바지니까 시사평론가 박진영도 입어달라 얘기했지. 벌써부터 대폭망을 예견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대박 나시고 우리 MC 장원과 송서미 아나운서도 대박 나시고 자 새해에 우리 즐거운 또 한 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